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안녕하냐고 묻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3월 10일,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고 이틀째입니다. 분통 터지는 마음이지만요,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은 힐링받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송출되는 셋째 주 월요일 3월 17일,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내란의 밤, 탱크와 군인의 총칼을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고 내란 수괴를 구속시킨 것도 국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란 세력들은 우리가 지치고 포기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그가 돌아오면을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고 싶네요. 그가 다시 돌아오면 박노해. 계엄의 밤이 도래하겠지. 번뜩이는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의인들과 시위대가 수거되겠지. 광장과 거리엔 피의 강이 흐르고 사라진 가족과 친구를 찾는 엄비명이 하늘을 뒤덮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살림은 얼어붙고 경제는 파탄나겠지. 우린 갈수록 후진국으로 추락하겠지. 오가는 사람도 드문 스산한 밤거리엔 총소리, 군합발 소리,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계엄군이 내 가방을 뒤지고 신상을 털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남북이 충돌하고 전쟁이 돌아오겠지. 자유대가 상륙하고 미군이 연합하고 긴 내정과 숙청의 날들이 이어지겠지. 숨어있던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광복 80년 만에 이 땅은 다시 빛을 잃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모든 방송과 언론과 유튜브에선 검열된 이슈와 재미와 조작으로 눈과 귀를 가리며 관심을 돌리겠지. 김건희의 국빈 행사와 일상을 띄워대며 패션과 미담의 화제거리로 도배되겠지. 그가 다시 돌아오면 자유도 민주도 선거도 의회도 삭제되겠지. 빛을 들고 나선 이들이 샅샅이 색출되고 단 몇 줄 올린 글로 검은 제복이 찾아오겠지. 너 자빨이지, 불순분자지, 완장을 찬 구구들의 광기 어린 폭력에 숨도 못 쉬겠지. 아, 그가 다시 돌아오면, 저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면 버젓이 권자의 도살인 채 내란을 지속하고 내전을 불지르는 자를 지금 빛으로 끌어내 처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뿌리채 뽑아내 청산하지 않는다면, 청취자 여러분,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광장에서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외칩시다. 오늘은요, 행복배달부 택배 노동자들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아, 예. 아이고, 배달하고 오시느라고 아직도 얼굴이, 발긋발긋 하신데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 단원 FM 88.7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각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택배 19년차에 빛난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19년차 택배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신동철이라고 합니다. 예, 신동철님.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네, 저는 저도 한 10년차 택배 노동자고요. 유튜브 택맨TV라는 데를 운영하고 있는 전용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하셨어요? 네. 와우. 택맨TV.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 홍보 좀 해주세요. 전용석 씨, 신동철 씨.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가 제일 적네요. 저는 8년차 택배 노동자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CJ 대한통운에서 택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예, 환영합니다. 와우, 좋습니다. 이런 추임새 좋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3월 8일 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잖아요. 내란수계가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힘들게 저희가 국민들이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속이 취소돼서 손을 들며 나오는 그런 정말 놀라운 광경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12.3 내란 때 또 뭘 하고 계셨는지 또 그거와 또 엊그제 3월 8일 날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내란 수계를 보면서 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 때. 아,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저희 이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선전전을 하고 나서 저녁을 못 먹어서 같이 한 지역의 이제 여러 동지들과 함께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비상계엄 소식을 속보로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짜뉴스다 모두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이제 모두 자리를 파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걸 국회에서 해제하면 된다더라 막 이제 그런 속보까지 좀 같이 뜨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고 있다가 뉴스에서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국회로 모인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가진 못했는데 어쨌든 밤새 뉴스를 지켜보면서 해제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심을 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그래요. 네네. 또 엊그저께 이제 하여튼 계엄이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사실 평소에 생각도 못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토요일 날 또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렇게 구속이 취소돼서 또 풀려날 거라고 그건 또 더더욱 꿈에도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정말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풀려나는 걸 보고서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파면 그날까지 또 파면 그 이후까지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더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굳은 결심까지 하시게 너무 훌륭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박수를 쳐서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신동철님은 12월 3일 날은 화요일 날이었고요. 아, 화요일이었어요? 택배 노동자들은 화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거든요. 물량이 가장 많죠. 예. 아, 그렇구나. 왜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에요? 뭐 간선차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월요일 날이 제일 물량이 적고 화요일 날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예. 화요일 날 가장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좀 피곤하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지인이 비상계엄이 발동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틀었더니 정말 라이브로 계엄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일산 쪽에 사는 한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 빨리 국회로 오세요.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 대답은 네, 궁금합니다. 나 자야 돼. 나 네. 내일 일 가야 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 가는데 몇 시간, 또 오게 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고, 또 가서 몇 시간이나 이걸 할지 가늠도 안 되고, 혹시나 내가 뭐 신변의 위협을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네. 아마. 예. 그래서 일단 잤죠. 일단 걱정을 하면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황은 종료됐고, 음, 저한테 전화 온 친구는 국회로 갔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으면 내가 갔을 텐데, 좀 아쉽다. 네,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것조차도
내가 비겁한데 비겁 플러스 또 비겁해지는 거가 될까봐 말을 못 잘 말 하시고. 못했습니다. 여튼 결론 내면 저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구나 느꼈습니다. 아유, 뭐 비겁한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불면의 밤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 비겁한 마음을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윤석열 내란수계가 줬잖아요. 네. 구속이 취소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국회를 못 지키신 분들이 네. 그 비겁했던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지금 또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가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를. 네, 오늘 또 비상으로 또 모이는데 가신다고 또 약속을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셨네요. 네, 전홍석님은 예, 저는 비상계엄 때 제가 자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트는데 모든 그 유튜브의 모든 알고리즘이 다 이제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로 이제 다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더니 이게 무슨 이제 가짜 뉴스냐 하고 눌러봤는데 진짜로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SBS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생각이 이상하신 분이다. 미친 자다. 그쵸. 뭐 이런 거죠. 미친 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와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의 가치가 진짜 짓밟힌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진짜 너무 이제 대통령으로서 해선 안 될 상황,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짓거리를 했다라고 너무 느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너무 이제 사람이 싫어지고 저 사람이 빨리 구속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또 많은 이제 집회나 그런데 좀 참여를 해봤는데, 또 결국에 구속 취소라는 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세상은 너무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의 논리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최소한의 가치는 지켜져야 되는데, 저희들의 마지막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 헌법을 그들이 안 지키잖아요. 지켜야 될. 그쵸.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거를 지켜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 가치를 그냥 힘이 있다고 깡그리째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지금도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속 취소를 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윤석열의 그 내란 사태만큼은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란 사태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뜻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저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더 모여야 된다. 그쵸. 뭐 이런 말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구속 취소라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을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얘기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택배 노동자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지만 너무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택배 노동자들이 만약에 없다 하면 이제는 살 수 없는, 이전 같으면 가능했을 텐데 이제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곁에 택배 노동자인 그분들이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또 싸우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 드려볼래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란 뭔가요? 택배 노동자를 뭔가요? 하면 제가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잖아요. 배송하는 사람. 배송하는 사람인데 노동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특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라고도. 네네. 그래서 특고 노동자가 뭔지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렇게. 특고 노동자 정말 옛날에는 없었지만 근래에 생겨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요. 노동자인데 전혀 노동자로서의 어떤 대접을 못 받는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라고는 하는데 사장 같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경계. 예. 그 경계 어느 선상에 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옛날에 왜 그 홍길동 전에 보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노동자인데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권리를 못 받는 이유는 또 뭔가요? 저희가 원래 IMF 이후에 이제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의 이런 형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실제로 저희는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위스탁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택배 현장에는 세 개의 사장이 있다. 진짜 사장, 원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짜 사장, 소장, 대리점 소장이 있고, 법적 사장이죠, 법적.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사장, 그렇게 해서 사장이 3명인데 실제로 진짜 사장과 가짜 사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는 거기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장님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가 돼서 노동자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도 다 내요. 그래서 부가세라든가 뭐 이런 각종 세금을 다 내면서, 또 저희가 이제 택배 일을 하면서 들어가는 일체의 모든 비용을 저희 다 자부담을 합니다. 차부터 시작해서 기름값, 심지어 볼펜 한 자루, 장갑 한 켤레까지 저희가 다 자부담을 하고, 저희는 이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칭해놓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게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원래 택배노조가 처음 생기면서 첫 시작은 뭐였냐면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라는 거였고요. 그 투쟁을 하면서 사실 택배노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사장이 있고, 진짜 사장이면 CJ면은 CJ 대한통운 원청이 있는 거고, 중간에 소장이 있고, 네. 소장이 있고, 맨 처음에 그 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노동자인 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사장이 원청이고, 네, 이거 대리 사장이 소장이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택배 노동자라고 지금은 불리지만 네네. 오정숙 사장님이 되는 거구나. 사장님이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노조가 없었던 시절에는 네네, 그렇죠. 사장님으로 불렸는데 알고 보니 사장은 말만 사장인 거고 모든 것이 이제 뭐라 그러죠? 네, 사용자가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노동자이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근데 얼마 전 또 판결 나지 않았어요? 네, CJ 대한통운의 이제 노동자성 판정은 이미 끝났고요. 그거는 CJ 원청이 법적 투쟁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중노위까지 가서 포기를 하고 이제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사실 교섭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대리 사장이 나오는 거죠. 진짜 사장이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섭을 시작하면서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리사장들은, 소장들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그 칼자루는 그 원청이 쥐고 있는데, 대리사장들이 나와서 교섭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CJ 원청에 교섭 요구를, 2020년에 처음 요구를 했고, 법적 투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가 20년에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작년 1월달 24년 1월달에 중노위에서 이제 CJ 원청이 사용자다라고 하는 그 판결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원청이 그거를 승복을 못하고 다시 대법에 항고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이건 대법까지 가야지
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하여튼 지난한 투쟁이었는데 산 넘어 산이네요. 그럼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면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저희가 이제 위스탁 계약서를 하니까 네. 대리점마다 이제 계약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처지 조건이 그럼 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하는 일은 모두 다 같은데 예, 그런 처지 같은 게 전혀 또 바로 옆 사람과 많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이제 7%로 했는데 36%를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해고를 당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아니다,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예, 대리점에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의 부당한 대우를 이제 원청에다가 얘기를 해도, 원청은 이제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해결되고 그 대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원청이 나오라고 하는 그 싸움은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싸움 하시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일단 노조법 2, 3조가 노조법 2, 3조? 예, 그게 노조법-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노조법 2조는 네. 진짜 사장이 원청이라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하죠. 지금은 원청에서는 자기들은 사용자가 아니다. 대리점장이 사용자다라고 뒤로 물러서 있는 형국이고. 그런데 노조법 2조가 통과되게 되면 진짜 사장이 원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리점장을 앞서서 뒤에 숨어 있는 이 양태는 깨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3조는 노동조합을 하면서 파업이나 이런 쟁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기업에서. 엄청 큰 문제죠. 네, 예. 그것과 관련된 게 노조법 3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쟁행위가 누구나 노동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겠죠? 예. 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사측의 일방 통행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는 법. 네네. 네. 그럼 훨씬 더 권리가 보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노조법 2, 3조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리는 이게 훨씬 확대되고 누구나 노조할 권리가 생긴다. 그러겠죠? 그렇죠. 네. 너무 노조법 2, 3조. 덧붙여서 네, CJ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2심을 거쳐서 대법원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우리 노동자 편을 들어주게 되면 CJ 원청이 사용자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마찬가지로 특고 노동자의 어떤 이런 해결 기미가 저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마리가 이제 풀리는 네, 근본 문제가 좀 해결되는 네.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점, 해결 방안, 노조법 2, 3조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들으셨고요. 지금 주요 현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새벽마다 투쟁하시고 그런 거 사진들 올라오는데 CJ 노조, CJ 대한통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쿠팡 문제라든지 그런 거 이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얘기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누가 추천해 주셨죠? 제가 부를 거고요. 예. 노래를 새음악으로 부르신다는 건가요? 그쵸. 제가 예, 진짜 우리 방송 나가서, 중에 열심히 연습해본 노래가 있거든요. 와우.
네, 거기서 칭찬을 받아봐가지고 네. 여기서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런 애플 청취자 여러분, 네, 방송을, 여기까지 듣고 안 드시셔도 괜찮은데요. 우선 생음악으로 지금, 네, 하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게 방송 최초입니다. 오늘 바로 하는 거는. 제가 최초인가요? 네네, 최초죠. 아, 그래요? 네, 전영석님 그러면 노래 뭐 준비하셨나요? 저는 뿐이고를 준비했습니다. 뿐이고, 네. 뿐이고 들어보니 뭐 개사곡이라고. 네네. 네. 집회에서 쓰던 곡이라 가지고 조금 개사를 해봤어요. 아, 네, 그래요. 한번 귀를 쫑긋 열고, 예, 전영석님의 뿐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이고 윤석열은 파면뿐이다. 열이 피해도 파면뿐이고 저리 피해도 파면뿐이고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사랑은 이기자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내란 세력 도발해도 힘을 모아 뿌리를 뽑자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체 승리의 길을 말해주리라. 택배 노동자 함께 모여서 새 세상을 만들어 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사를 네네네. 와, 네. 뭐, 한때 한번 뭐 헤비메탈 뭐 아니면 뭐, 락 그런 거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했고요. 하시고요? 네네. 하나도 안 떨리신 것 같은데, 도 그렇고. 가사를 들렸는데 아, 가사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뭔가, 조금 미흡해. 네, 청취자 여러분, 뭐, 귀엽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연습 더 해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네, 현안에 대해서 먼저 CJ 택배의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CJ 같은 경우 주 7일 배송을 전면에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 7일 배송이라 함은 일요일 날은 그동안 일요일 날하고 빨간 날, 공휴일 뭐 요런 때는 이제 배송을 안 하고 휴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 1월 5일부터 휴일 날에도 배송을 한다. 일요일에도. 그래서 전면적으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CJ 대한통운에는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게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CJ가 빨간 날도 쉬고 우리 시민들이 쉴 때 같이 쉬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쿠팡처럼 그냥 막 1년 365일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머머나. 원래 이제 쿠팡이 택배업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전에는 CJ 대한통운이 항상 1위였거든요. 지금 택배사가 롯데, 한진, 뭐 우체국, 그다음에 로젠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CJ 대한통운이 이제 1위를 업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택배 사업에 뛰어든 쿠팡에게 그 1위 자리를 뺏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핵심이 이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쿠팡에 1년 365일 24시간 배송이라고 하는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쿠팡에게 업계 1위를 뺏기는 그 과정에서 그걸 탈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이제 우리 택배 노동자들한테 순환 근무를 해서 일요일도 나와서 배송을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쿠팡은 대체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물론 일요일 날 쉬지는 않아요. 쿠팡은. 그래서 뭐 누구는 월요일 쉬고 화요일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고 그 쉬는 날은 대체 기사가 투입이 돼서 대체 배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쿠팡은 저희 CJ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대체 기사에 대한 그런 것도 특별한 대책도 없이 우리 택배 기사들끼리 순환 근무를 해서 뭐 일월 뭐 월요일 뭐 그러니까 주중에 쉬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일요일 월요일 쉬고 누구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쉬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7일 배송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연속 7일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라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굉장히 위협받는, 그리고 이제 과로사가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7일 배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택배 기사들이 24명 이상이 돌아가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뭔가 이제 과로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7일 배송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좀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경우에 추가해서 해주실 말씀 있나요? 택배 시장 내에서 네네. 배송 속도에 대한 무한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쿠팡이 제일 먼저 정말 로켓 배송을 빼들었고, 로켓 배송. 네, 그게 시장을 잠식했고요. 국민들이 로켓 배송에 그 맛에 빠졌다. 네. 그 이후에 CJ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쿠팡식 지금 배송 시스템을 도입한 게 주 7일이고, 여기에 뒤이어서 롯데나 한진도 지금 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빨리빨리 정서가 택배 노동자들을 무한 속도 경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데 이게 제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 그쵸. 쿠팡을 시켜서 아침에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참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그 로켓 배송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쓰면 편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시민이 이걸 안 시키고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근본 문제 해결은 뭐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어쨌든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노조 차원에서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뭐 7일 배송에 대한 이제 문제점, 이게 잘못하면 다시 과로사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언뜻 이해하시면 7일 네. 배송이라고 해서 네. 7일을 계속 근무한다는 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7일은 다 돌아가되 그 안에서 로테이션으로 5일 일하고 이틀 쉬던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던가 이런 휴일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같이 쉬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365일을 가동하는 게 되는 거고. 네, 예. 그럼 노조의 요구사항은 그럼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네.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동조합이 올해로 8년 차가 됐어요. 노동조합 네네. 생긴 지가. 근데 여태 단체협약도 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원래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단체협약인데 이제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좋다 인정한다 그래서 교섭에 나왔는데 문제는 다시요.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7배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과로사로 과로사가 이제 겨우 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쿠팡에서만 과로사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이유가 과도한 이 배송 시스템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쿠팡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심야 노동이에요. 이 야간 노동, 연속 네. 야간 노동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CJ 대한통운은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7일 배송을 들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돌아가면서 쉰다고는 하나 연속 7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대체 기사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다시 또 과로사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는 노조는 처음부터 이제 CJ가 이 얘기를 처음 들고 나온 게 작년 24년 8월 20날 대리점 연합회 아까 말씀드린 대리점 소장들의 연합회가 있거든요. 네네. 대리점 연합회와 CJ 원청이 언론에서 발표를 했어요. 수익 감소 없는 주 5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막 되게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실상은 뭐냐면 순환 근무제를 통해서 물량을 많이 배송을 해라. 다른 사람 물량까지 넣을 줄 테니 배송을 해라. 그러면은 수입도 감소 없고 배송 수입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 5일제도 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주는 연속 7일 근무를 하고 한 주는 뭐 주 5일 근무를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시스템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노조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거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휴식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휴일날 나와서 배송을 하게 되면 일반 노동자들은 그 특근 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건 특근이다. 우리가 만약에 휴일에 나와서 배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특근의 개념 그다음에 다른 사람 구역을 배송한다고 하면 그거는 잔업의 개념으로 해서 추가 수수료를 원했고 그다음에 사람들마다 각자 건강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나와서 배송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대체 기사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구인데 사실 이제 지금 1월 5일부터 시행했는데 한 2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체 기사가 없는 데가 거의 많고 대체 기사를 구해서 투입하는 곳이 아주 극소수고요. 그래서 7일 연속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초반이라서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노조는 정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교섭도 진행을 하면서 일단 잠정 합의를 했는데 다시 3월 달부터 재교섭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추가 수수료가 너무 적어요. 저희 노동조합이랑 네네. 합의한 추가 수수료가 너무 적고 물량도 적다 보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택배기사님들, 택배 노동자들의 원성이 되게 자자하고요. 관련해서 다시 이제 지금 3월 달부터 교섭을 다시 새롭게 지금 시작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추가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말이구나 이게 7일 배송이란 이 의미구나 할 것 같고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다시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깊은 우려를 노조 측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강한 노동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쟁취하시기 바라고요. 쿠팡에도 얼마 전인가요? 작년 여름인가요? 정슬기
씨가 네. 과로사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고 얼마 전에 그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쿠팡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누가 해주실까요? 제가 네, 해드릴게요. 전현성님이요. 예, 제가 예. 쿠팡에 다녔으니까. 네, 네, 쿠팡도 일단은 주 7일 배송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스탁 계약서가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 출근 시간도 다 다르고, 예, 출근 시간도 다 다르고, 그 웨이브마다 이제 약간의 그 아침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밤에 일하는 사람, 막 이렇게 다 달라요. 네네. 근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하는데 차를 사고 뭘 사고 다 저희 비용으로 다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 6일째를 일을 했는데, 토요일 고정이라고 처음에는 이제 첫 대리점에 거의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결국에 이제 주 7일째를 맞추기 위한 추가 근무자가 투입이 되고, 추가 근무자의 그 수입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에는 클렌징이란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 클렌징이란 시스템 때문에 쉴 때는 대체 근무자가 투입이 되는데 그게 투입이 못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클렌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투입을 해서 그 수익률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클렌징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해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구역을 잘리는 그냥 이제 회수가 당하니까 제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예. 이게 그러니까- 말이 조금 그냥 다른 건데,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제 저희는 해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이제 수익률을 못 맞췄으니까, 이 구역을 너희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아파트를 했다가 아파트가 좀 낮잖아요. 아파트를 했는데 좀 안 맞춰줘. 그러면은 이제 넌 여기 푸르조 8차 안 해도 돼. 저기 주택가 저기 가서 해. 이렇게 해서 구역을 바꾼다는 거 그런 건가요? 그쵸. 구역을 바꿔주면 또 괜찮은데. 아예 구역을 예. 안 줄 수도 있는 예, 거구나. 그쵸. 안 줄 수도 네네. 있고, 저희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TO가 어느 3명, 4명 있으면은, 배송 노선이 2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4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갑자기 사라지면은 사람들끼리 이제, 당연히, 경쟁하고 예. 다투고 네, 뭐 그쵸. 이런 게 있겠네요. 예, 그런, 근데 지금 그 쿠팡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많이 좀 개선이 됐는지, 제가 이제 잘린 지가 한 1년이 좀 넘어서, 거기서 네. 클렌징 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리점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수료 체계가 이제 잘못돼 있어서 그걸 따졌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반항이라 뭐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네요. 노조면은 노동조합을 막 해가지고 그걸로 투쟁하고 단체 협약도 맺고 막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잘려도 이제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쿠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럼 지금 이제 쿠팡은 어떻게 뭐라 그러죠? 현안은 그렇다고 하면 쿠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예,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전용석,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 시스템 자체는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은, 택배사가 아니다, 라고 계속 하면서, 쿠팡 예, 측에서 예,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쿠팡은 택배사가 아니고 우리는 유통, 물류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2021년도, 20년도부터 21년도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많이 돌아가시면서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됐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택배사들이 그 합의 안에 서명을 하면서 사실은 과로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쿠팡은 유독 이 사회적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택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외면하고 있다가
최근에 작년에 계속되는 과로사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올해 1월 21일 날 원래는 이게 작년에 예정이 되어 있던 청문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키는 바람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 넘어오게 돼서 올해 1월 21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쿠팡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과로사 문제, 연속 심야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공짜 노동 분류 작업을 더 이상 택배 기사들한테 시키지 않겠다라고 네. 서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쿠팡은 그 분류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쿠팡에는 지금 노동조합이 많이 없어요. 노동조합이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항의를 해도 이렇게 전현석 그 동지의 경우를 보듯이 막 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 그래서 그 저쪽 쿠팡 일산 쪽에 세 분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소식지를 이렇게 배포를 하다가 해고 입차, 여기는 이제 클렌징은 아니고 입차 제한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거의 560일 동안 560일이요? 네네 560일 동안 이제 일을 못 하고 해고 투쟁을 하다가 네네. 작년 12월 25일 날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모두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번 쿠팡 청문회 때 그 해고된 그 동질의 문제도 어쨌든 같이 얘기돼서 이제 그 사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네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쿠팡에도 노동조합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유독 500일 넘게. 지금은 반대로 다른 택배사들이 지금 쿠팡의 그 쿠팡식 배송 365일 24시간 배송을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걸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쁜 거를 따라가가지고 뭐 그거로 인해서 결국엔 이제 노동자에게 그 피해가 온전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다음은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노래 두 번째 노래는 진짜 사장이 나와라. 이 오정숙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라고 선정해 주셨는데요. 진짜 사장이 나와라. 쿠팡의 진짜 사장, CJ 택배의 진짜 사장 누굴까요? 대한통운이겠죠? 그 사장이 나와서 교섭하는 머지않은 날을 그리면서 청취자 여러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하나 내 일터도 하나인데 일하는 회사 따로 월급 받는 회사 따로 원청사장 하청사장 하청 또 하청 도대체 사장이 몇 명이야 어떤 놈은 책임 없다 어떤 놈은 권한 없다 야 우리의 노동으로 배불린 놈이 누구야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 아니야 진짜 사장이
진짜 사장이 나와야죠. 진짜 사장이 나올 머지않을 날을 그리면서 좀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노래가 아주 생동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하듯이 택배 인생을 19년, 뭐 10년, 8년 이렇게 살으신 분들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 택배 일 하면서 기억나는 일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쵸. 전용석님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아, 예. 사람을 한번 살린 적이 있어요. 오, 예, 꼬마를 살렸었는데, 그래요. 예, 그때 아파트 1층에서 무슨 장난을 치다가, 예, 어. 동생이 이제 베란다 발코니 쪽에서 이제 버티칼 같은데 목이 걸렸었나 봐요. 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동생이 죽었다고 하면서 어, 예, 도움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택배를 배송하는 도중이었는데 저는 좀 가치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갔을 때 그렇게 버티칼에 걸려 있는 아기를 이제 버티칼을 풀어주고 빨리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그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마침 딱 그게 이제 다행히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 보람을 느꼈거든요. 예. 잊을 수 없는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4년, 5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그 정확하게. 아이가 생각이 나겠네요. 잘 자라고 있겠네요. 사실 버티칼 줄에 걸려가 그러면은 그게 쫙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일 평생 기억에 남겠네요. 네, 택배 19년 차. 네, 하다 19년 차. 보니까, 예. 또 같은 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입주민들하고 잘 알고 지내고 네. 엘베를 같이 입주민이랑 탔는데 이분이 이제 장봐서 오시다가 닭땡부라는 치킨 거기서 선뜻 닭다리 하나를 꺼내서 저를 먹으라고 뜨끈뜨끈한 치킨을. 예, 그 두 쪽밖에 없는 닭다리 중에 하나를 저한테 주셔서 네. 저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일하다가 맛있게 먹은 적도 있고 또 뭐 일하다 보면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와서 10,000원짜리 한 장 주시면서 음료수 사 먹어라.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왜 택배비 중에 뭐 착불로 오는 게 있어요. 대부분 신용이나 선불로 오는데 네. 택배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3,800원이다. 이제 고객님이 4,000원을 내요. 근데 제가 네네. 200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봉지를 안 가니까. 그렇죠. 200원 없죠. 이럴 때 이제 그 고객분이 200원 200원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할 때 네. 너무 기쁩니다. 아, 근데 200원.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좀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0원의 행복? 200원의 행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200원 정도는 팁을 줘야 우리 택배기사들이 충성을 다한다. 네네. 꼭 유념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뭐 예. 할 말은 많고 훈훈한 네. 에피소드는 많은데 네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9년 동안 한구역 하셨어요? 아니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네. 지금 하는 곳이 그래요. 닭다리 사건도 되게 기억에 남네요. 저는 200원 청취자 여러분 200원 착불로 올 때 그 몇백 원 받지 마시고 택배 기사님들 주시면 저렇게 기뻐하시는 그 훈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알아두셨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또 오정숙님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면요. 택배가 우리 시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이런 신사업이잖아요. 신사업이 돼버렸어요. 택배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께 좀 이런 점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쿠팡이 자신들이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후레시백을 신선식품을 후레시백에다 담아서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진실은 반노동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후레시백을 회수하면 네네. 캠프에 갖고 가서 갖다만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적재하고 반납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걸 노동자 간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100원. 그렇게 해서 개당 100원을 주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세척까지 하면 뭐 200원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100원, 200원을 받고서 그걸 한다는 것은 정말 과도한 노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강제 노동은 사라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민분들께서 그때 택배를 주문하실 때 후레시백 안 안 쓰기 쓰기. 국민 예. 캠페인. 예, 그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네네. 정말 감사하겠다는 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문할 때 프레시백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체킹을 해달라는 거고요. 뜯는 것도 찍찍이도 엄청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쵸. 네, 안 쓰기 캠페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진짜 사장이 나온 교섭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택배 이야기 들으셨죠? 정세경의 애플 구독, 좋아요, 네,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김수철의 내일 들으면서 우리의 내일을 꿈꿔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스쳐가는 본빛 사연들이 밤하늘에 가득 차고 불나무에 맺힌 이슬처럼 외로움이 찾아드네. 별 따라간 사랑 불러보다 옛 추억을 헤아리며 눈동자에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흘러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 또 내일 세월 가면 무엇이 될까.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한 송이 꽃이 될까. 내일